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싸 심드렁 찐수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리하기 찐따 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학 찐따 폭주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심드렁 찐수다 이제 여러 지역 고창도 찍고 제천도 찍고 이번에는 이천 여주로 왔습니다. 경기도권으로 훅 하고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도시는 이천 여주입니다. 예. 예.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녹화하면서 예. 제가 가봤던 곳이라던가 제가 원하는 곳을 많이 골랐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폭주정님께 아니 너도 좀 말해봐라. 폭주정 너도 하나 골라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 폭주정님께서 이천 여주를 골라주셨어요. 근데 그럼 제가 안 고른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제천 골랐잖아요, 제천. 제천을 고르기는 했지만 안 가보셨어요? 가봤죠, 안 안 가봤죠. 가보셨잖아요. 제가 그쵸? 견문이 제가 아니, 그 얕아서 안 너무, 가봤습니다. 약간 좀 날로 먹는 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를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가봐야겠습니까? 아유, 너무 날로 먹는 마인드가 장착돼 있으신 거 아닌가요? 반성하십시오. 안락의자 인류학자란 말도 있듯 하여튼 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프닝부터 예. 너무 찐 스멜이 막 찐스러운 예예. 단어를. 안락의자 인류학자라는 말이 있듯 안락의자 인류학자요? 그 황금가지 쓴 프레이저 있잖아요. 프레이저. 알죠, 알죠. 네네네. 황금가지 쓴 프레이저가 현지 조선 안 다니면서 이제 엄청난 책을 썼기에 이제 수행원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부려가지고, 그렇죠. 야, 가서 조사해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대영 제국이 있을 때니까 이제 어디 문서 보관소 기록 이런 데다가 이제 기록 좀 줘 이러면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안락의자 인문학 인류학자들과 함께하는 네, 오늘의 도시 이천 여주인데요. 아니 근데 이 이천 여주는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님께서. 그래서 이 네. 라이더님의 왜 안 가봤냐, 너는 이제 음, 말로만 하냐라는 평을 듣고 이제 여주 그쵸. 이천은 제가 따끈따끈하게 한 보름 전에 어. 다녀왔습니다. 와, 보름 전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이천 여주에 대한 인상이라던가 이 분위기 뭐 제가 그전에도 여주를 그 몇 번 공기 갔는데 그 예예예. 온도 습도 생각보다 포근했고요. 어머. 그리고 봄을 맞아서 그때가 벚꽃이 딱 필 철이었거든요. 그 어머 꽃이 너무 이쁜 어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도 아, 맑고, 그리고 또 지금 녹화한 날 기준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황사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늘도 너무 맑고 그래서 아주 음. 여주 이천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한국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뒤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래서 알겠습니다. 여주고 그쵸. 이래서 이천이구나 이게 나옵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제 예리하신데요. 아직까지 그럼요. 이제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이제 썰을 풀겠다는 그렇습니다. 폭주족님의 다짐을 좀 잘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도시를 두 개 다루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얘기도 했었잖아요. 두 그죠. 개를 하루에 다 다룰 수 있을까? 하나만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이 이천 여주라는 좀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랄까요? 역사적인 특성상 이제 하나로 묶되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이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 거고 저는 여주로. 네, 그래서 좀 나눠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오늘의 도시 이천 여주 중에서 저는 이제 이천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복주종님. 이천 쌀? 쌀, 근데 그쵸? 쌀은 여주도 이천. 쌀입니다. 그렇죠. 이천과 여주 하면 모두가 쌀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멈칫했거든요. 네. 여주 담당자로서. 다행히 제가 쌀 말고도 약간 특징을 조금 정리해 왔는데요. 이천은 쌀도 유명하고 도자기도 또 유명하고 그래서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서 이제 도자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여주도 뭐 이런 도자기입니다. 쌀과 여주도 여주도. 도자기 일단 우리끼리 한판 붙어요. 그래서 둘 중에 공터로 나오세요, 이따가. 그럼 이따가 그래서 둘 도자기 가마 중에 뒤쪽으로 나오세요. 그럼 도자기 싸움은 도자기 가마 뒤에서 하고 쌀은 저기 한적한 농촌으로 잠깐 나오셔서 저희끼리 한판 뜨고 쌀하고 도자기 말고 또 있어요. 뭡니까? 이천은 쌀이랑 도자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천은 일자리의 도시입니다. 일자리요? 일자리요. 지금 실제로 이천 인구가 2024년 3월 기준으로 22만 명인데요. 네네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수도권 지역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다른 광역시들을 생각했을 때 인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네. 재미있는 건 2000년대 이후로 네. 인구수가 준 적이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아니 거기 뭐 산업이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메카이고요. 그 이외에도 하이트 진로 그리고 오비맥주 고비 맥주. 사업장이 이천에 좀 크게 자리를 하고 있대요. 지역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천에 술에 부과하는 주세, 그러니까 주류세, 네네네. 이천 세무서의 1년 세수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게 되게 좀 기록적인 얘기라서 이게 기사, 뉴스 기사로도 났더라고요. 지역마다 세무서에 뭐 특징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이천 지역은 술이 그 주류세가 음.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답게 전국 평균 연령,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지금 한국의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 된답니다. 네. 근데 이천은 39세로 굉장히 야.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라고 좀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랍니다. 2013년에 여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독립된 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이제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폭주종 님께서 이 여주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소개를? 여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주는 가장 젊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된 지 가장 짧은 역사가 짧은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시가 된 역사는 짧지만 여주 자체의 역사는 또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옛날 이름을 옛 이름을 찾아보니까 여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흥. 그러니까 원래 음. 원주 그러니까 지금도 네. 여주가 원주랑 가깝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옆에. 근데 그때도 이제 원주가 큰 네. 도시다 보니까 원주와 이제 소속되는 일부 지역을 갖고 있다가 고려 시대 때 이제 여흥군으로 분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흥군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게 조선 아. 말기에 이제 여주군이 되었고 점점점 여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이제 최근에 여주시로 승격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와 이천은 또 붙어 있기도 하고 아. 되게 특산물도 많이 겹치고 왜냐면 사실 행정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은 거지 음. 진짜 땅에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쵸, 굉장히 그쵸. 뭐랄까 갈등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서로 너무 친근하게 지내기도 하고 요런 애증의 관계가 있는 음. 도시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주 옛 이름이 네, 여흥이군요. 그 그래서 여흥민 씨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흥민 씨가 유명하잖아요. 여주가 네네네. 본관인데 거기 여흥이라고 쓰는 이유가 옛 이름이 여흥이어서 여흥민 씨의 본관이 여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이천과 가장 영한 도시 여주 근데 여주는 이 두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 농업이 이천보다도 그쵸. 예, 농업이 많기 때문에 특산물이 저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도시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먹거리 여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뭐 도전장을 내미셨으니까 한번 들어오시죠. 제가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네. 특산물은 많지만 먹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1차 생산물이 굉장히 좀 이제 음. 다양하게 많으신 거예요. 그 과일도 많이 하시고 음음. 채소도 많이 하시고 쌀도 많이 하시고 고구마, 음. 감자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조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1차적인 농작물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여주에 가셨다면 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정식입니다. 여주가 쌀이 유명하다 보니 그 맛있는 쌀을 음. 이용해서 이제 솥밥이나 이렇게 해서 한정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쌀이랑 한정식이 비싸죠. 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찬도 많고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 비싸지만 이 상차림을 음. 보시면 납득이 가는 가격입니다. 얼만데 이렇게 밑밥을 까시나요? 워낙 다양한데 보통 놀러 가서 많이들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데는 3, 4만 원 정도 가격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근처에서 백반집을 가도 만 원, 12,000원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도 차이는 많이 나네요.
하여튼 세 배 정도 차이는 나지만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솥밥도 나오고 아마 이제 밑반찬이랑 뭐 찌개랑 생선이랑 이런 아유 것들 막 엄청 나오는 나더라고요 거잖아요. 상차림이. 그 누룽지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맞죠, 맞죠. 고 한 상만 쪼개도 한 4 인분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좋은 한정식을 잘 찾아보시면 유명한 데가 많으니까 가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페입니다, 카페. 아 카페. 카페입니다, 카페. 네. 하지만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라 남한강 뷰 카페입니다. 아 남한강 뷰 카페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도 얘기할 여주의 이 관광지 중에 실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절이 남한강 바로 강변 옆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실륵사 관광단지라고 먹고 음.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까지 관광 단지가 따로 예 있군요. 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관광의 메카처럼 이렇게 어.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 관광 음. 단지랑 그리고 강 건너편 요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음. 숙박 시설이나 카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카페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카페도 있고 다양한 규모로 카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가본 데도 있고 혹은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사진 리뷰를 좀 봤는데 와 풍광이 음. 엄청 나더라고요. 특히 또 요즘 그쵸. 이렇게 아시죠? 탁 트인 남한강을 예예. 요즘 보면서 아시죠? 통창으로 이렇게 딱 자려 어 놓는 거. 알죠, 알죠. 야 그 창가 자리 언제 비나 막 눈독 그죠, 들이고 그죠, 그죠. 있다가 저는 응? 저는 어디 모 관광지에서 한번 저 싸운 사람 적도 일어난다."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왜냐면 이제 노리는 사람이 서로 다른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자리를 그렇죠. 뜨면은 누가 먼저 거기 뭐 찜해 놨냐 그치. 이런 게 없기 후다닥.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정도로의 이제 경쟁을 할 만한 뷰가 있다. 그래서 남한강 이 뷰 카페. 남한강 뷰 예. 카페는 안락의자 인류학자도 싸우게 한다. 안락 의자를 벗어던지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쳤다. 이런 예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를 가신다면 이제 오후에 남한강 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한정식을 드시고 숙소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또 알차지 이제 그 않을까. 뷰 예. 좋은 그 카페에서는 또 맛있는 빵이랑 디저트류를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카페들이 커피만 잘하면 또 안 그쵸. 되잖아요. 안 되죠. 또 그런 관광 단지라는 이름도 있고 풍경이 좋은 데는 또 이제 뭐 기가 막힌 빵들이 많으니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우 벌써 저도 갑자기 먹을 거 얘기를 하니까 배가 좀 고픕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빨리 이제 이천의 먹거리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저는 특산물들 쪼끔 준비해 봤는데 다행이에요, 겹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각각 준비한 게 달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유명한 쌀을 먼저 좀 얘기를 해 보면요. 이천의 쌀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에 한정식집이 많은 것처럼 여주, 이천 쌀 이렇게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천에도 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쌀이 왜 유명하냐? 이걸 먼저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뭐 고창 얘기할 때도 복분자 왜 유명하냐, 장어 왜 유명하냐 이런 거 했을 때 뭐 엄청난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기후 환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천도 마찬가지랍니다. 쌀이 왜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깨끗한 물, 좋은 기후, 비옥한 토질 뭐 이렇게가 이유로 꼽히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물인데요. 이 이천에는 쌀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비 맥주, 진로 소주, 해태 음료, 샘표 간장 이런 브랜드들의 공장들이 이천에 좀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맥주, 소주, 음료수, 간장 이런 것들은 다 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음식들이나 이제 뭐 재료들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이천시 그 쌀 문화 축제 이런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는데 제가 "이천이 물이 좋다. 봐라. 온갖 물을 사용하는 그 식품이나 뭐 이런 재료들의 공장들이 이천에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이천이 물이 좋다는 증거다."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그런가? 이거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라고 해서 이렇게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쌀이 유명해졌냐?"라고 했을 때는 조선 시대부터 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의 왕 성종이 1490년 즈음에 이천 여주 쪽에 또 이제 세종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의 묘. 어디예요? 여주예요. 여주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옆이었으니까 그래서 여주에 성묘를 하고 이천에 좀 머무셨나 봐요.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 뭐 굳이 근데 그러실 이유는 없을 텐데 그중에 뭐 예. 하지만 그러실 수도 있죠. 성종대와 함께 따지십시오. 예예. 네. 네. 그래서 이천에 머물던 중에 이제 이천 쌀로 밥을 지어서 진상을 했는데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좀 아. 임금님께 올리는 쌀이다. 실제로 그 뒤로 임금님께 진상도 좀 했었고 고때 이제 좀 입소문을 확 한 거죠. "야 여기 맛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청 성종시대 때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람이라든가 그 이후대 중종 때 또 다시 만들어진 뭐 신동국여지 승람 이런 이 지리지들 그런 데에 이제 특산품으로 "이천의 쌀이 맛있다." 뭐 "이천의 쌀이 유명하다." 이렇게 계속 입소문을 타고 이제 이 기록으로 박제가 딱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임금님이 먹는 쌀 이런 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쌀이 맛있기도 하겠지만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때 그 임금님께 밥을 올리지 않았다면 드리지 못했더라면.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맞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서 이 이천 쌀이라는 뭐 여주쌀 이런 이미지가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아 맞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복숭아. 이천 음.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복숭아가 저는 '이천에서 복숭아가 유명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천 복숭아라고 안 하고 장호원 복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장호원이라는 지역이 이천에 있는 지역이래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장호원은 뭔가 복숭아 한 번은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뭐 옛날부터 우리 땅에서 복사꽃, 뭐 복숭아꽃 이런 거, 도사꽃 막 이런 거 저희가 수능 볼 때 고전에서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숭아 나무 자체는 한국 지역에서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과수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된 게 일제강점기 이후랍니다. 그리고 고창도 이제 뭐 복분자나 수박 이런 것들이 1970 년대 새마을 운동 이렇게 딱 하면서 확 시작이 됐잖아요. 되게 열풍이 딱 불면서 '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딱 기르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천의 복숭아, 장호원의 복숭아도 1070 년대 들어서 많이 재배를 하고 대중적인 과일로 복숭아가 이렇게 자리매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름 복숭아, 복이냐 물복이냐 이런 논쟁들도 되게 활발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 한 1970 년대까지는 복숭아가 그렇게 대중적인 과일이 아니었다는 거. 검정고무신의 바나나처럼 복숭아도 되게 귀한, 흔치 않은 그런 과일이었다는 게 저는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장호원 복숭아는요, 그 이천 옆에 있는 충북 음성군이랑 같이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복숭아를 햇살의 복숭아라고 해서 브랜드명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1997 년부터 이천 지역에서 장호원 복숭아 축제도 개최를 하고요. 지금도 9월 20일 즈음에 9월 중순경쯤에 이 복숭아 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거리로 복숭아를 준비하면서 어떤 복숭아가 맛있냐라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재밌는 게 이 복숭아 저희가 이제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물복파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딱파입니다. 왜냐면 이제 물복은 먹으면 막 이렇게 손에도 묻고 그 과즙이 많은 거 같은 경우는 막 잘못하면 손목에도 흐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지고 그런 게 싫어서 저는 떡복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근데 또 이제 또 여름이 되면 또 물복도 한 번씩 즐기는 폭이지만 배포가 크고 물복을 배척하지 않고 '모든 복숭아는 함께 가야 한다.' 뭐 이런 좀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물복 같은 경우는 워낙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껍질을 그냥 이렇게 슝 하고 벗길 수가 있어요. 칼로 굳이 그죠, 자르지 그죠. 않아도. 그죠. 근데 그럴 때 저는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그래 약간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예쁘게 딱 이렇게 깔 때. 그런데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게 당도가 더 높대요. 다시 한 전 번만요. 처음 껍질이 잘 알았어요. 벗겨지는 게 아니라요? 잘 벗겨지지 않는 게 오.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천 복숭아 축제 홈페이지 피셜입니다. 저는 당연히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게 더 잘 익고 달콤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숭아 장인들께서 가라사대 오. "잘 벗겨지지 않는 게 당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벗길 때 쇼로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벗겨지는 물복들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물복이 맛있으니까 이제 뭔가 옆 사람 물복이 만약에 이렇게 껍질이 잘 안 벗겨진다 싶으면 제 거 주고 이거 먹어. 이거 되게 잘 벗겨져." 이러면서 착한 척하면서 주고 아. 맛있는 물복을 가져오는 걸로. 대단하시네요. 자, 아이디어가 우리 찐드랑 대단하십니다. 찐수다 들은 분들은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복숭아 장인들의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는 너무 차게 두면은 금방 상한대요. 저는 이거 몰라서 복숭아 사 오면은 당연히 이제 바로 냉장고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러면은 좀 오래 즐길 수가 없으니까 올 여름에 이제 복숭아를 사시면 실온 보관하시다가 먹기 전에 뭐 한 몇 분 전이나 뭐 1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두셔서 좀 시원하게 즐기시는 게 복숭아를 더 오래오래 즐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복이 좋습니다. 물복파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름에 이 왜 시원한 육 응. 과즙이 팡 터지는 그 상큼함, 이거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음. 이 딱복의 네. 맛은 물론 딱복도 맛있지만 뭐 네. 사과라든가 음. 이런 단단한 과일들 있잖아요. 대체제들이 있지만 네. 물복은 대체 불가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딱복하지만 물복도 포용한다. 저는 딱 그냥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푹주종 님이 나는 딱복은 다른 걸로 대체하지 할 수 있지만 물복은 대체 불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팩트만 딱 하고 이러니까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저 때문입니까? 백복주종님 같은 그런 편협한 사고가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 아프게 하고. 아, 네, 여기까지. 명심하겠습니다. 자, 딱복 물 딱복과 물복 논쟁은 이쯤에서 하는 걸로. 네, 하시죠. 네. 자, 여러분은 딱복파인지 물복파인지 궁금합니다. 물복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물복 먹다가 뭐 팔꿈치까지 과즙 흘러 가지고 셔츠 입었는데 셔츠 끝에 다 젖어 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는데 물티슈도 없고 근처에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도 없어서 씻을 수도 없어 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그 찝찝한 채로 1 시간 동안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요? 방금. 왜요? 저 약간 초등학교 온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딱복은 딱 깔끔하게 잘라 가지고 아삭 하고 물었을 때 그 향긋한 복숭아 향이 휙 나면서 내 코끝이 힝 하고 꽂히면서 하면은 '아, 여기가 바로 복숭아. 마약인가요? 이게 바로 복숭아 국간에 향기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 맛인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천에 산수유 군락지가 되게 크게 있대요. 그래서 산수유 축제도 한답니다. 뭐 이렇게 축제가 많은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축제에서만 파는 산수유 막걸리, 이천 오. 산수유 막걸리, 그리고 산수유 팝콘이 있대요. 팝콘이요? 네. 그래서 팝콘인데 이제 먹은 분들 후기를 좀 보면은 첫맛은 우리가 아는 팝콘처럼 그 약간 달달한 그 맛이 나는데, 근데 이제 끝에 다 먹고 나면 마지막에 산수유 꽃향기가 싱 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오.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축제할 때 시즌에 산수유 팝콘 사서 이제 산수유꽃 구경하고 돌아가실 때 산수유 막걸리. 근데 이 막걸리가 저희가 이제 지역 막걸리들을 요새는 뭐 슈퍼나 인터넷에서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배달도 되죠. 그쵸. 근데 이 산수유 막걸리는 따로 뭐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오직 이 아. 축제 때만 되게 소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짧게 판매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 판매하는 사진에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어요, 산수유 막걸리."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축제 시즌이 산수유 축제가 4월 초 막 요쯤 되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에 뭐 이천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이 산수유 막걸리도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여주의 즐길 거리들입니다. 오곡나루 축제입니다. 오곡나루 축제는 말 그대로 오곡 5가지 곡식이죠. 쌀, 보리, 조, 콩, 기장. 여주에서 생산된 오곡을 이제 나루에 실어서 남한강 강나루에 실어서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던 그 풍경을 재현하는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또 10월경에 큰 축제입니다. 추수와 오. 이제
농사가 끝난 후에 가을에 이제 그날 그 해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다 같이 즐기는 풍성한 축제인데요. 원래 여주에는 군고구마 축제와 쌀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 두 개의 축제가 오곡나루 축제로 통합돼서 굉장히 크게, 굉장히 성대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륵사 관광단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재밌는 아 게 약간 여주의 메카군요, 예 실륵사 그렇습니다. 여주 관광단지. 실릭사 관광단지가 어떤 축제 이런 걸 하는 메카인데요. 이 재밌는 게 음. 이 오곡나루 축제의 전신 중 하나인 군고구마 축제가 음. 과거엔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군고구마 네.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단체 이름이 되게 귀엽습니다. 뭐죠? 여주시 고구마 연구회입니다. 여주식 고구마 연구회요? 예예. 여주시 고구마 연구회라고 해서 너무 귀엽네요. 그죠.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 여주의 특산물이 땅콩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 이제 근데 땅콩. 땅콩이 시대에 따라서 잘 팔리는 작물도 있고 아닌 작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음. 땅콩도 좋지만 또 다른 어떤 대체 작물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고구마를 찾아서 음. 이제 많이 심으셨고 그래서 여주가 고구마의 전국 음. 최대 주산지 그리고 경기도 고구마 생산량의 50% 이상을 여주에서 생산한다고 해요. 여주시 고구마 연구회는 한 130여 개, 150여 개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함께 이제 품종 개발도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주시에서 하는 오곡나루 축제에는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초대형 군 고구마통에 수백 수천 개의 고구마를 구워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퍼포먼스입니다. 아 네. 너무 귀엽죠? 너무 재밌겠죠? 아 제가 웃는 이유가 있는데 예예. 그거 조금 이따 제 거 얘기할 때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천에도 있나요? 네. 아니 비슷한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초대형 엄청난 뭐 많이 해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이천 여주 아 쪽이. 이천 여주 쪽이 하여튼 그리고 또 오곡나루 축제 오곡나루 축제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오곡이 어쨌든 또 곡식이잖아요,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곡 비빔밥이랑 이제 여주 쌀로 만든 음. 오곡 비빔밥을 또 대형 가마솥에 초대형 가마솥에 오곡밥을 지어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아 네. 그런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대형을 좀 좋아하시네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네네. 오곡나루 축제는 한때 이제 SNS에서 이쁘다고 난리가 났던 낙화놀이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불꽃 이렇게 전통 꽃 불꽃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띄우는 거 아닌가요? 강가에서? 예 맞아요, 맞아요. 불꽃을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음. 하늘에 쏘놓는 그런 낙화놀이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즐겁고 음. 행복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음. 축제 즐길 거리 얘기하자면 여주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여주 도자기 예. 축제는 이제 매년 4월, 5월경에 이제 실렉사 네. 관광단지에서 또 역시 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여주 도자기 아. 축제는 이천 도자기 축제보다는 조금 몇 년 후발주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천 도자기 축제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여주에 즐길 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언급만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언급만 하시면 바로 인정하실 겁니다.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주 아울렛. 자,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아 그럼요. 아울렛 못 참지. 인정하시죠, 여주 아울렛? 아 그쵸, 그쵸. 여주 아울렛은 참을 수 없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도자기 축제 말씀하셔 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아 이천 도자기 축제 괜찮겠어?' 뭐 들으면 여주 아주 수족님 깜짝 놀라실 텐데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울렛에 약간 지금 귀가 그래서 제가 눌리긴 급하게 했지만 아울렛을 빨리 얘기했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는요. 여주랑 비슷합니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데요. 근데 돈을 많이 써요. 최근에는 최근 가장 최근 축제 때 가수 에일리, 오, 에일리. 폴킴 오, 폴킴. 개막식 공연했습니다. 개막식 공헌을 하셨어요? 네. 오셔서 초청 어. 가수로 에일리 씨와 폴킴 씨가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시고 나서 여주에 오셔 가지고 한정식 드시고 아울렛 쇼핑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천의 도자기 왜 유명하냐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쌀이랑 좀 비슷한 게 뭐 옛날부터 이 이천 여주 이쪽이 워낙 이제 내륙 지역이고 뭐 수도권 서울 지역과 다른 지역 뭐 경상도든 충청도든 뭐 강원도든 뭐 이런 데를 잇는 내륙의 교통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국시대부터 유물이 엄청 많이 나오긴 했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이천을 두고 치열하게 격전했던 그런 기록들도 많이 전해지고요. 근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유물이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도 많이 출품되기도 했고요. 이제 많이 이렇게 발굴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이 이천의 도자기, 이 지역의 도자기가 유명하다라고 딱 이름을
사람들에게 딱 이름을 각인시킨 거는 중종 때 만들어진 신증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신동국여지승남에 이천의 특산물을 쌀과 함께 도자기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 지리지를 만들 때 "여기 뭐가 유명합니까?" 했을 때 쌀이랑 도자기 유명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가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도 살아남고 그러다가 광복 이후로 이제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고 가마를 좀 찾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이 "이천에 가마가 있다."라는 소식에 도공들이 이천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도자기 관련해서 연구하기도 좋아서 이 가마를 중심으로 도공들이 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도권 지역에서 도자기 관련해서 구입하거나 해외에 이제 보낼 때 이제 공항으로 쭉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연구하는 분들이 이천으로 조금 오기 시작하면서 이천이 굉장히 좀 도자기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쌀문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천 쌀문화 축제라고 하고요. 쌀과 관련된 축제이다 보니까 매년 가을에 추수 시즌에 열리고 10월 한 20일 경쯤 20일 전후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경기도에서 좀 축제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오랫동안 엄청 크게 열려요. 네, 여기서도 이제 아까 초대형 여주에서도 예. 봤던 초대형 그죠? 나오는데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600m 짜리 무지개 가래떡이에요. 그래서 아 무지개 색깔 쌀을 가래떡을 한번 이제 끊기지 조리를 하셨네요. 않고 그렇죠. 이제 끊기지 않게 600m까지 뽑아내서 쭉 늘어 놓는 그런 초대형 가래떡 이 어. 있고요. 그리고 또 초대형 가마솥에 2,000명 분의 밥을 지어서 2,000원에 비빔밥을 아 판매하는 2000 이라서요? 이천에서 2,000이 네. 2,000 인분 2,000원 판매하는 이 비빔밥 요렇게 두 개 그래서 가래떡이랑 비빔밥 즐기는 행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진짜 제 뇌피셜이고 추측인데 이천 공무원분이 여주로 발령을 나신 게 아닌가. 아 어차피 경기 예를 들어 지역에 그래서 있으시면은 야 예예. 그렇게 초대형 매니아가 해서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약간 이런 그 초대형 열풍을 아. 불러온 분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이제 교류하면서 "야 그렇지 않을까요? 너네 뭐 요즘 하는 거 없냐? 우리 예산 써야 되는데 좀 좋은 거 없어?" 이러니까 이제 행사 예산에서 이제 "야 아 초대형이 요즘 이슈야." 하면 그쵸, 그쵸. 맞네요. 우리 여주도 쌀 유명하니까 여주도 쌀 축제 하려는데 2,000 인분? 우리는 오곡나루로 간다 이렇게 라고 제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봤으니까 관련해서 아는 분 있으면 편하게 의견 주시고요. 댓글 달아 주십시오. 네. 네. 욕은 하지 말아 네.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틀렸다면 그것은 저의 생각이 짧고 제가 이 견문이 짧았던 이유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 대표 볼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주정님 여주에는 무엇이 있나요? 볼거리. 제가 근데 약간 이게 여주에 볼거리랑 즐길 거리가 애매해요. 왜냐면 보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쵸, 그쵸. 즐길 거리 때는 아까 축제를 말씀드렸다면 볼거리 때는 음. 약간 가서 놀 만한 곳들, 장소들 요런 음. 것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네. 좋은 곳들이 많은데 제가 뽑은 키워드는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오.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곳은 키워드까지. 음. 음. 남한강변과 영월루입니다. 어. 예 남한강 영월루. 예 영월루. 그러니까 남한강변에 이제 영월루가 원래는 조선 후기에 여주 군청의 정문이었던 누정이라고 해요. 요거를 어. 이제 근데 가져와서 이제 파손될 걸 염려해서 이제 옮겨 놓고 근데 여기 올라와 보면은 한강 상류 쪽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실륵사 절도 보이고 그리고 마을도 음. 보이고 굉장히 전망이 좋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제 예고편이었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음. 가족들이 놀 만한 곳 첫 번째는 아 강천섬입니다. 강천섬. 영월로 끝났나요? 영월로 끝났습니다. 영월로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영월로는 아 끝났고요. 네네네. 첫 번째 강천섬입니다. 강천섬. 이게 남한강 위에 섬이 있다고 해요. 밤섬처럼 조그만 섬인 거죠. 음. 근데 네. 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서 하나의 어떤 좋은 유원지로 있어서
은행나무도 많고 목련도 많고 또 갈대밭 산책길도 유명하고, 그래서 특히 가족 음. 단위로 이렇게 오손도손 피크닉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돌아보시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음. 어린이 놀이터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힐링 센터라는 시에서 조성한 센터가 있다고 해요. 강천섬 센터가. 그래서 음. 어떤 프로그램이 음.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거기서 산책도 하시고 아이들은 프로그램 진행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놀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아 여주의 볼거리입니다. 두 번째 여주의 네. 볼거리는 황학산 수목원입니다. 아 수목원. 황학산 수목원인데요. 황학산 수목원은 이제 엄청 넓어요. 82,000평이 넘는 부지에 식물이 음.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별로 있는데요. 이 다른 수목원과 다른 황학산 수목원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황학산 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음. 산열매원, 미니가든, 항아리 정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목원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놀러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연구 혹은 보존을 위한 기능도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화학산 수목원은 그런 연구 보존의 기능도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테마별로 꾸며놔서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기도 좋고 노시기도 좋고 산책하시기도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와 이거 엄청나다라고 제일 꽂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 숲 체험원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숲 체험이란 걸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음음. 숲에 가서 숲과 소통하고 숲을 느끼고 숲을 체험하고. 근데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산이나 숲에 가서 숲 해설사 분들과 함께 숲을 도는 숲 체험을 많이 하는데, 여기 황학산 수목원에는 숲 체험만을 위한 여러 개의 코스를 만든 어린이용 숲 체험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오. 애들이 가면은 장난 아닌 거죠. 아무튼 이렇게 황학산 수목원, 강천섬을 보시면서 노시면서 자연을 느끼시면 가족 여행지로 아주 오붓하고 따뜻할 것이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끝났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볼거리 이렇게 따분했던 설명은 처음이에요. 아 근데 이게 자연이라 가지고 이게 말로 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네요, 이게. 아 이게 되게 좋은데 사진으로 아니 보면.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약간 그 뭐지 수목원에서 아 고 그 홍보 영상. 만든 유튜브 네 유 아니 저희 이게 수목원은 어린이 맞춤 숲 이게 프로그램이 자연을 있고요. 말로 하려니 잘 안 되네요. 자 보세요 한번 복순이님. 보여주시죠. 제가 연륜이란 뭔지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천에도 수목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테마가 확실해요. 이름이 덕평 공룡 수목원입니다. 공룡 수목원. 다이노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막 그렇게 막 볼거리가 엄청 화려하다. 진짜 '공룡이 미쳤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넓은 수목원에 곳곳에 공룡 모형이 이렇게 숨어 있고요. 그리고 뭐 공룡 알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움직이는 공룡 모형을 볼 수 있다거나 해서 수목원에서 숲을 즐기면서 어린이들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좀 공룡에 미쳐 있는 시기를 쪼끔 거치지 않습니까? 공룡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좀 되게 많은데 그 아이들이 직접 좀 공룡을 보고 공룡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이제 공룡 모형을 이렇게 세워 놨어요. 그리고 또 안에 공룡 테마파크라고 해서 좀 공룡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이 코너도 있고 그리고 또 식물원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소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소동물이 뭐죠? 토끼, 뭐 염소 이런 아이들. 아 작은 동물. 그렇죠. 소동물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따로 지내는 곳이 있어서 뭐 이제 먹이를 사면은 먹이 주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세트로 즐길 수 있게 이 공룡 수목원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되게 잘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뭐 공룡도 보고 소동물도 보고 그래서 진짜 넓고 여름에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힘든데 이제 봄, 가을철에 아이들이랑 또 이천이 멀지가 않잖아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차로 1 시간 정도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 뭐 날씨 좋은데 애들이랑 어디 가지?' 뭐 이런 생각에 쪼끔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공룡을 보고 뭐 동물도 보고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는 덕평 공룡수목원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그럼 진짜 재밌는 공룡도 게 있나요? 있겠습니까? 아 좀 아쉽네요. 음.
제가 준비 소개 잘해 가지고 약 고르시나 봐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게 공룡 빵이랑 공룡 핫도그가 있어요. 거기는 공룡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거 아니 진짜 저보고 무슨 뭐 퇴원했다거나 초딩이라든가 할 게 아닌 것 저도 같은데요. 하고 나서 와 공 이건 초딩 어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공룡 빵은 이제 그 공룡 모양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델리 만주 같은 건데 이제 공룡처럼 생겼어요. 사실은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보고 즐기면서 딱 이제 이거 공룡 빵이다. 공룡 핫도그다." 막 좋아하죠, 이러면서 사진 좋아하죠. 찍고 같이 네 놀 수 있도록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좋은 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생후 36개월 개월 미만 그러니까 3 살이죠. 3살 아이들 3 살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와.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평일은 어른 9,000원 주말 10,000원 어린이는 평일 6,000원 주말 7,000원 해서 입장료가 이제 싸지는 않아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데도 많은데 쪼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36개월 개월 미만 아이들은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대신에 증빙 서류 필요합니다. 뭐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좀 챙기시면 아이들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 네이버 예약하시면 이 원래 가격 9,000원 뭐 평일 9,000원, 10,000원, 6,000원, 7,000원 보다 한 30% 정도 싼 가격 5,000원 이나 3,000원 선에서도 평일이라면 쪼끔 싼 가격에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간다 하시면 아이가 어리다 36개월 개월이 안 된다 하면 증빙 서류 챙기시고 본인은 네이버 부모님은 네이버로 딱 예약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예약은 당일 예약 당일 사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예약을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간다 이러면은 금요일 날 이제 날씨 딱 확인하시고 "좋다. 내일은 이천 가자."라고 하시면 딱 예약하고 아이 증빙 서류 챙겨서 바로 가시면 아이들이 이제 수목원에서 뛰어놀고 돌아오는 길에 꿀잠 자고 그날 빠른 육퇴가 가능한 그런 코스가 이 이천에 있다는 거 야 역시 짬이 기억해 다르십니다. 주시면 뭐 감탄하고 그런 홍보 가겠습니다. 영상이랑 다르죠. 와. 알겠습니까? 안락한 인류학자 씨? 안락 아 의자를 박차고 안락의자. 일어난 안락한 인류학자는 뭡니까? 안락한 인류학자는 뭡니까 교수님? 아니 안락의자 인류학자 씨 근데 너무 이렇게 하는 재밌네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락한 네. 인류학자 씨? 자 안락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만 쪼끔 이 이천을 간다고 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약간 '아 아쉽다. 아이들 놀고 나도 이렇게 좀 뭔가 볼거리 즐길 거리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이천 도자기 마을 예스파크를 추천합니다. 이천이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박물관에 있는 그런 도자기 말고도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나 컵이나 수저 받침대나 화병 이런 것들도 이천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스파크라는 곳이 소품샵 같은 소품샵인데 도자기를 파는 그런 예쁜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B급 할인이라고 해 가지고 굽는 과정에서 살짝 뭐 흠집이 난다거나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저렴하게 할인 판매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천이 도자기가 유명하고 그렇게 좀 예쁜 소품샵들이 모여 있는 거리면 가격이 비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B급 할인 제품들도 잘 고르면 예쁜 것들이 꽤 많다고 하니까요. 가서 이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가장 핫한 곳은 제가 한 군데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넓은 부지에 도자기 가게들이 되게 많아서 그 진짜 제가 블로그 막 뒤져봤는데 각 블로그마다 갔던 가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가게가 많은데 그중에서 요새 가장 핫한 곳은 너분재. 상표명 말해도 되나요? 너분재라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가 뒷광고인가요? 협찬받은 것도 뒷광고? 아니고. 아 혹시 라이더님 광고 대게간이 막 처음 보는 그릇들이 막 쫘라락 깔려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죄송합니다. 유명해지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심술이 좀 났습니다. 이 초디가 이 너분재라고 블로그를 보면 다 다른 곳들 가는데 너분재는 좀 아 꼭 '아 여기 가고 가시는 싶다.' 해 가지고 네 찾아서 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평 공룡 수목원 가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막 공룡이랑 놀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아이들이 이제 꿀잠을 잘 때 잠깐 도자기 마을 들리셔서 도자기 좀 구경하시고 예쁜 거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사서 돌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야. 예스파크 꼽아 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똑똑하죠. 이야. 이거 11만 여주 시민들이 아주 폭주종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주 시민분들 제 마음은 아시죠? 제 아니 충심은 아실 여주를 지금 겁니다. 노잼 도시로 만들었어 당신이? 아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한 명씩 도시를 정해서 오늘의 도시 여주 이천 자꾸 이천 여주라고만 하니까 여주 이천으로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간단한 소개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서로의 픽 진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